과학자의 추억을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보기 힘든 8, 90년대의 전자제품 비디오 플레이어. 40년 동안 간직해온 수건. 그리고 몽당 연필. 재료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한국재료연구원. 대한민국의 모든 소재 연구가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거 조금 최근에 한 마스크죠? 단순히 재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시켜 쓸 수 있게 합니다. 숨쉬기 편한데? 일반적인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침투하지 못하지만 여기가 바이러스가 묻었을 때는 제거할 수 없는데 이거는 바이러스 균을 죽입니다. 99% 항균 바이러스 마스크입니다. 재료연구와 실용화에 평생을 바친 한국재료연구원의 이정환 원장입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 최근에 내가 못 보던 건데 뭔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테플론이라고. 인류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는데요. 예. 이쪽 실험실은 이제 이온빔 소스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표면에 금속 구리를 코팅을 해주는 기술인데 항균 작용을 하는 구리를 코팅하는 거는 쉬운데 나노 분말 같은 게 인체에 흡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핵심 기술은 그것을 잘 부착하고 떨어지지 않게. 마스크에는 구리 나노 입자가 포함된 고분자 섬유가 쓰이는데요. 그런데 구리가 섬유에서 쉽게 떨어져 사람이 흡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죠. 재료연구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 연구원 내부 사업에서 이제 연구원들이 하고 싶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저희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연구를 수행하겠다 해가지고 수행을 한 연구입니다. 연구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성과도 더 좋다고 합니다. 라만스노의 증폭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신체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패치형 광 센서입니다. 패치 형태로 이렇게 붙이면 수초 만에 이제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분자 감지 센서를 개발을 해서 수초 만에 마약이나 이런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의 땀이나 수분만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이제 개발이 되지 않았던 아주 획기적인 센싱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쉽게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자, 저는 금지 약물을 복용했나요? 네. 예. 정말 이거는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센서 기판이 되겠고요. 이렇게 간단한 칩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 요 위에는 그냥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을 살짝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말린 다음에 이렇게 패치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몸에 붙여서 몸에 있는 땀이나 여러 가지 분비물들을 실제로 이렇게 피부에 갖다 대서 이러한 것을 붙인 다음에 리더기로 검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패치형 센서는 대한민국 과학 수준의 위상을 높여줬습니다. 독일의 타임즈라고 불리는 슈피게일지에도 실릴 만큼 화제가 되는데요. 사람이 아프거나 나쁜 질병에 걸렸을 때 몸에서 여러 가지 나쁜 대사물질들이 나옵니다. 그걸 바이오마커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오마커를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간단한 검출기를 가지고 질병의 징후가 있는지를 아주 손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출 진단 쪽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료는 다양한 산업을 완성시키는 데 꼭 필요한 준비물과 같습니다. 가전제품에서 우주선까지 모두 재료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존재하는 이유죠. 자가 발전 소재라든지 또는 이제 굉장히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그러한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재료는 결국 산업의 발전과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년 가까이 재료공학자로 살아온 이정환 원장.
그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수많은 업적 중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인생 중 가장 환희를 느꼈던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라는데요. 바로 이 수건입니다. VTR 헤드드럼 개발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VTR 헤드드럼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격을 조작을 하거나 물량 수급을 조절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 생산량이나 또 가격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부터 소부장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었던 거죠. 지금은 생소한 전자제품인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비디오 플레이어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을 그가 개발했는데요.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VTR의 가장 핵심 부품인 VTR 헤드 드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행 정도 했었는데 헤드가요? 헤드 드럼이요. 예. 그랬는데 이것을 저희가 개발함으로써 약 5분의 1 가격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당시 잘 나가는 회사원의 월급이 50만 원이었던 시절. 부품 하나를 10,000원에 수입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기술에는 인기가 따르고 인기는 기술로 지킵니다. 전자식 VTR. VTR 헤드드럼의 원소재고 여기에도 보면은 납품용 제품 만들 때 뜻밖 화재의 가슴 조려라는 개발 뒷얘기가 있는데요. 화재 진압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좀 소극적인 진압만 해주고 이 전원이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게 우리 수년간 연구했던 결과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 사정해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이 기술 개발을 해서 이렇게 국산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 개발에 성공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국산화 개발의 성공에 시장 가격도 자연스레 낮아졌는데요. 덕분에 금세 대중화됐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정말 정글과 같은 이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술을 자립화해야 되고 소재 부품을 내재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날 오후 이정원 원장이 하루 일과 중 빼놓지 않고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관련된 신문 스크랩입니다. 재료 연구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연구 소식까지 챙긴다고 하는데요. 신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많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 출연 연구기관의 홍보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못 보니까 필요한 것들은 좀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재료공학자의 인생을 살면서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갑자기 번뜩일 때면 바로 기록한다는데요. 고전적인 방법일진 몰라도 그의 삶에 소중한 재산이 됐습니다. 빨리 할 때는 이제 메모가 더 빠르더라고요. 아직 저는 조금 이제 오래된 그 연구 습관이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컴퓨터도 많이 쓰고요. 예. 수기로도 많이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합니다. 40년 동안 꾸준히 만든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중하게 보자기로 감싼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의 연구 노트입니다. 저의 이제 가장 소중한 저의 연구원에서의 생활의 역사고 저의 삶의 그 발자취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연구 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험 조건에 따른 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머릿속 생각이 세상 밖으로 나오도록 발판이 돼준 연구 노트. 풀리지 않던 문제로 고뇌하기도 했고 실험으로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벌써 50여 권이 넘습니다.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좀 슬프고도 좀 절실했던 그런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해출장 갔을 때 선진 외국의 기술들을 스케치하고 또 그것을 참고용으로 제가 그려가지고 와서 우리 기술에 접목했던 그런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압 폐쇄 회로를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외면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재료공학자인 그에겐 꼭 풀고 싶은 숙제였습니다. 일본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필요한 이제 그 실험 레이아웃과 그다음에 실험에 소요되는 장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제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실은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모두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거나 사진 촬영도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이 호주머니 속에서 몽당 연필로 그러한 스케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해외 연수를 떠날 때면 서러운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원전 기술이 거의 없던 시절, 하루빨리 수준 높은 우리만의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분지를 명함 크기로 잘라가지고 호주머니에 다른 이 필기구는 너무 길어서 이런 몽당 연필을 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렸습니다.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해서 호텔에 들어가서 맞춰보는 거죠. 서로들 놓친 부분이 있지만 서로들 모여서 다른 사람이 또 그 놓친 부분을 또 완성을 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모여서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그러한 공장의 레이아웃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뭐 너무 그림이 형편없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렸다는 겁니다. 예. 기술에 대한 열정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가능했습니다.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작은 메모지에 연구원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특히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그 소부장은 산업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산업이 멈춥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부장의 중요성을 아마 초등학생까지 다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그런 쪽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의 국산화가 가장 절실한 곳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입니다. 그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재료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곳의 제품 양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동기 그 스크롤 압축기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우리가 뉴 모빌리티로 전환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능하면은 그 경량화를 시키고 또 효율은 향상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 부품에 대한 성형 기술을 저희 재료연구원이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업도 기술 수준을 계속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전기의 힘으로 그 가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동력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소재 분석하고 단조 공정 설계 기술을 저희 연구소가 담당을 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들이 활용을 해서 주로 이제 역할을 담당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술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료연구원이 갖고 있는 소성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들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기술은 상용화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재료연구원은 기업의 기술을 전하고 기업은 제품을 완성시키죠. 실은 이 제품이 이 랩 길이가 다 차이가 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기업과 함께 상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긴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폐시계가 양지에 있어야지 음지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한 기술들이 논문과 특허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수행을 하고
그 기술 이전이 돼서 그것이 실용화돼서 산업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 발전을 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패밀리 기업은 120여 개에 달합니다. 기술 이전에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기업의 기술 지원을 해서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계에 납품하는 그러한 내용을 읽어보고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들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세워진 작은 자동차 부품 회사. 중견 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한국재료연구원에 확실한 기술 이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모아놓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13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도 빠질 수 없는데요. 저걸 벌써 만든 건가 아니면 만들어진 걸 보는 건가? 재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연구 성과가 좀 더 중심이 되면서 또 재료연구원을 이렇게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 좀 삼아봅시다. 그 연구 성과 등을 일반 우리 대중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기관들의 연구 시점을 보면서 서로 또 협력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융합 연구도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자리. 실용화에 성공한 재료는 또 다른 연구와 만나 상상하지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정환 원장은 융합 연구를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감독님, 여기도 꼭 찍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예, 잠깐 홍보 좀 해주세요. 소재 핵심 선도본부는 현재 그 대일 소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재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전중국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재료연구원이 그 간사기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멘트를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갑자기 왔는데도 이렇게 줄줄줄. 아닙니다. 지금 많이 듣는것은 우리의 연구 결과도 홍보하지만 또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이걸 발전시키자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원천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잘 숙성시켜서 기업의 기술 이전시키라고 하면은 수많은 기업을 다녀야 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둔 수건 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해줄 장소인데요.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여기가 저희 그 첨단 소재 실증화 연구단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쪽 밑에서는 교육과 연구 지원을 하는 인프라가 구성이 되고요. 그 이 위쪽에 첨단 실증화 단지의 3가지 단계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극한 소재 연구를 하게 될 첨단 소재 실증 연구단지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견뎌야 하는 소재가 꼭 필요한데요. 우주나 남극 같은 초고온과 극저온 환경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극한 소재라 하면 선진국에서 그 기술 노출을 꺼리거나 또는 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국 공국의 목표는 극한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대부분의 산업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실증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극한 소재 연구는 대형 산업 분야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이죠. 국방 분야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국방에 관련된 관련자들이 재료 연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 국방 소재에 대한 미래 계획과 그런 현재 진행 중인 국방 소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해군 군함 제작입니다. 세계 1위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
그런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해군 군함은 전부 다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탑재되는 무기, 엔진, 스크루, 레이더 전투 체계는 대부분이 외국에서 만든 걸 우리가 사와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국방 분야에, 특히 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나가야 진정한 독립국방이 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처럼 무늬만 독립국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의미 있는 장소를 찾은 이정환 원장. 과거 철 생산을 했던 작업장 야철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기술을 꽃피웠는데요. 한 단계 넘어 역사에 기록될 만큼 수출 산업도 눈부셨습니다. 이 야철지는 삼한 시대의 이제 변환인데, 변환에 우리가 이제 골포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철을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했던 그런 사적이 있습니다. 참 그 시대에 우리 선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이 그 철을 녹이는 이정환 원장은 이 역사를 통해 재료에 대한 자긍심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가공하는 이제 틀이 되겠고요. 이곳의 야철지에서 생산된 철이 상당히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재를 이용을 해서 어떤 도구를 만들고 사냥 도구라든지 낚시 도구, 또 농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까지 수출을 했고요. 이것은 결국 그 시대의 소부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품질 좋은 소재를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소재 강국으로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당위성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업적들은 추억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불씨가 돼 그의 마음은 또 다른 연구로 뜨거워집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뛰고 있는 이정환 원장. 그는 대한민국의 재료공학자입니다. 40년 동안에 이제 그 연구원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재료연구원 원장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행운이기도 하지만, 또 그 경험을 버리지 않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원들의 생각을 저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장하는 게 연구원들은 연구원의 피가 흘러야 된다. 호기심과 열정과 때로는 마지막에 실용화 당기는 기업가 정신까지도 가져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원장님, 감사패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패 이정환. 재료는 최첨단 시대의 견인 역할이 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소재 분야의 원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통한 소재 강국 실현을 위해 연구하는 과학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선도해 오신 이정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학은 정말 하면 할수록 오묘하고, 또 이러한 기술이 결국 깊이 있는 철학과 연계가 돼야지, 인문학과 또 연계가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삶의 본질을 되돌는 어떠한 철학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